거야. 좋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m제곱 마이너스 3n제곱이 1만 되면 이제 그런 만족하는 요 꼴의 무리수를 원소로 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m은 근데 z의 원소고 n도 z의 원소가, 근데 이 m에는 z는 뭐라고 했냐면은 문제에서 정수들의 모임이다. 정수 집합이다. 즉 m이랑 n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말해준 거는 그냥 이거야. mn은 뭐다? 정수라는 말을 이렇게 원소로 표현을 해준 거야. 집합이랑 원소로. 그랬을 때 x가 a의 원소고 그 다음에 y도 a의 원소면 이면 xy랑 이거이면 y분의 x, x분의 y네. 요것도 a의 원소임을 보이래. 정우야. 그럼 잘 봐. 이게 이 말이야. 이런 거야. n이 쌤 1이라고 치자. 그러면 m이 얼마 돼? 여기 정리하면,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m을 풀마이. 그치. m은 풀마이.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나 뭐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런 애들을 뭐로 갖는다는 소리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거야. 정체가 이거야. 원소의 정체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 이제 증명하라는 건 일반화를 해야 되거든. 이것을 이제 이런 집합이다 라고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말 낯설잖아. mn이 정수잖아. 어차피 숫자가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네가 좀 넣어보고 대입해보고 관찰해보라는 거야. 그럼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x가 a의 원소라니까 이렇게 두는 거지. x는 a 플러스 b 루트 얼마야? 3이야. 요런 걸로 생겨야 되는 거야. 요런 걸로 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y는 c 플러스 d 루트 3인데 당연히 요 mn이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a, b, c, d도 뭐가 돼야겠어? 당연히 정수인 거죠. a, b, c, d도 정수가 돼야 돼. 그리고 뭐도 만족해야 돼? 요 관계식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즉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도 1이고 그 다음 c제곱 마이너스 3b제곱도 얼마가 돼? 1이 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보기 좋게 이거를 쌤 기억식이라고 할게. 기억 등식. 왜냐면 이거를 맨날 쓸 때마다 내가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랬어? 이제 두 개 뭐 해버렸어? 종우야? 곱해버렸지? xy 곱해버렸잖아. 그지? 그럼 나도 진짜 요거 두 개 뭐 해보는 거야?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곱해보면은 자,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가 A, C 분배법칙 한 번씩 할게 다. 그러면은 A, D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B, C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3 된다 그지? 3BD 이렇게 3BD.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정리를 해야겠지. AC 플러스 3BD 먼저 쓰고 플러스 AD 플러스 BC 루트 3.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우리는 저 집합에 들어가려면 그냥 이렇게 생긴 것 뿐만 아니고 이 등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거를 뭐 해봐? 저기 넣어보는 거지 되는지. AC 플러스 3BD 제곱에다가 3 곱하기 AD 플러스 BC 전체 뭐를 해봐?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 AC 제곱 플러스 6 ABCD 그 다음에 플러스 9BD 제곱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ABCD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c제곱 여기서 해볼게.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6a, b, c이 되겠다, 그지? 요렇게는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a제곱 c제곱 플러스 9b제곱 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제곱 d제곱 마이너스 3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는겨.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요것도 그럼 결국 얼마가 나와야 돼? 계산을 했더니 정우야 1 나와야 되는데 우리 요거 써먹어야 되거든.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무슨 분해? 인수분해를 해보는 게 인수분해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무슨 제곱 묶어낼 수 있어? a제곱. 그럼 여기가 c제곱 마이너스 3d 제곱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는 뭘로 묶어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묶어내게. 마이너스 3b제곱으로 묶어내면은 c제곱도 마이너스 몇 d제곱? 3b제곱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또 무슨 인수 생겨? 공통인수 생겼네. 그래서 요놈 묶어내면은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 남아있고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도 얼마였고? 1이었고 이것도 얼마였어?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얼마 나오지? 1이지. 그러면은 내가 해봤더니 1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두 개 xy도 누구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의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곱해봤더니 1 나왔으니까 진짜. 자, 이렇게 증명하고. 근데 요거를 이제 1, 1이란 걸 우리는 여기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책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보통 문제집 풀이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구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겠어. x분의 y, x분의 y도 보여줘야 되거든. 지금 곱하기 말고 x분의 y도 똑같이 해주면은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3분의 c 플러스 d 루트 3. 자, 요거를 해봅시다. 근데 얘는 다르게 보는 거지. 곱으로 본 거구나. 그 얘는 뭘 써먹은 거냐면 우리가 x랑 y가 a의 원소면은 xy도 누구의 원소였어? 여기까지 증명이 됐지.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요거를 이렇게 그냥 보지 말고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x분의 1 곱하기 뭐? y 요꼴이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 x분의 1이 우리 증명한 거에 의해서 x분의 1이 누구의 원소이고 a 원소이고 y도 누구의 원소이면 a 원소이면 두 개 곱도 우리 a의 원소인 거를 증명을 하는 걸 써먹자는 거야. 그러면은 x분의 1 곱하기 y도 a의 원소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x분의 1이 a의 원소인 걸 보이고 싶은 거지. 얘 지금 문제집 풀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3분의 1은 자, 우리 요런 거 보면 뭐 해줘? 정우야. 그치, 유리화 해주는 거야. a 마이너스 b 루트 3 a 마이너스 b 루트 3을 분모분해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유리화해서 a제곱 빼기 몇 b제곱이 돼? 3b제곱이 되거든? 그럼 a 마이너스 b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또 요 값이 얼마라고 우리 구해놨어? 1. 그럼 이건 결국에는 a 마이너스 뭐 루트 3 돼요? b 루트 3 되지? 그럼 이것도 해보자. 그럼 이것도 a제곱 당연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을 하면 a제곱 빼기 3b 제곱이 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얼마겠어? 1이 되겠네.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저 유리수 파트를 요 식에 대입해봤더니 또 1이 나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x분의 1도 누구의 원소이다? a 원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y도 a의 원소이고 그래서 앞서 증명한 거에 의해서 x분의 1 곱하기 y 해서 x분의 y도 누구의 원소이다? y, a의 원소이다 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요거 이제 쌤이 책에 있는데 안 풀어줬으니까 풀어준 거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집합의 연산법칙 배워볼 거거든. 101쪽 배워볼까? 101쪽 정석 101쪽. 자, 우리 항상 사실은 뭔가 수 체계를 배우고 연산을 배우면 뭘 해보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같은 게 사실 나오는 거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공수 1도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잖아. 그때 뭐 배워? 덧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을 배운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조금 왜 뺄셈의 교환 법칙은 없나요? 뺄셈은 사실은 덧셈. 그치. 3 빼기 2라는 거는 사실 3 더하기 1랑 똑같아. 요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더하기를 취급하는 겁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 우리 2 나누기 4라는 거는 2 곱하기 5분의 4분의 1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랑 뺄셈은 따로 다루지 않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산을 몇 개 배웠어? 정우야? 합집합도, 여집합도, 합도, 자집합. 그치? 근데 우리 결합이랑 교환법칙, 분배법칙은 뭐에 대해서 해볼 거냐면 합집합이랑 그 다음에 교집합만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A, 합, B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A 거랑 B 거랑 다 때려 넣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자리를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면 끓이는데 우리 면 넣고 스프 넣는 거랑 스프 넣고 면 넣는 거랑 똑같잖아. 그것처럼 다 때려 어차피 넣어서 넣을 건데 이건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교집합도 마찬가지. A교비가 있었어. 근데 이런 건 다 쌤이 증명을 굳이 안 해주는 게 정우야 무슨 그램으로 다 설명한다? 벤다이그램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해서 겹치는 걸 찾으나 요렇게 해서 겹치는 걸 찾으나 자리 바꾼다고 겹치는 게 바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집합도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그치? 자리 바꾸는 걸 우리 교환 법칙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합집합과 교집합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결합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개를 다 때려 넣어. 세 개를 다 때려 넣는데 내가 A, B를 먼저 넣고 C의 원소를 넣으나 자, 요렇게 해서 B랑 C를 합쳐놓고 A랑 합치나 결과가 어떻다? 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슨 법칙이다? 결합법칙.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결합법칙은 3개 이상인데 연산이 다 똑같아야 돼. 정우야. 합집합이면 합집합만 있고 교집합이면 교집합만 있어야 돼. 그게 결합법칙이거든. 근데 우리 결국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이거 책에 넣어놓자. 정우야. 가로를 안 써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가로를 안 써도 똑같다는 건 같은 말인 겁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A랑 B를 겹쳐놓고 C를 겹치나 B랑 C를 겹쳐놓고 A랑 겹치나 결과는 또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를 안 쓰고 A교, B교, C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결합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분배법칙이 있어. 그럼 저 분배법칙 언제 쓰는 거야? 이럴 때 쓰지. A 괄호 B 더하기 거 C 이렇게 생겼을 때 쓰는 게 분배법칙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배해주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정말 곱하기 생략돼 있지. 그럼 우리 A도 주지만 뭐도 같이 줘? 곱하기도 같이 주는 거잖아. 여기 더하기 주면 더하기 그대로죠. 이렇게. 그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연산이 달라. 교집합, 합집합이야.
괄호가 있네. 얘 차이를 알겠지? 교교교 합합 다 합합 다 기호가 같은 거랑 얘는 다른 게 있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뭐가? 분배 법칙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누구도 같이 줘야겠어? 정말? 얘 곱하기 같이 줬잖아. 그것처럼 얘도 무슨 집합도 같이 준다. 교집합 같이 줘야 돼. 그래서 A교 B랑 분배해서 A교 C가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아까 중간에 더하기면 더하기 오는 것처럼 여기 합집합이면 여기도 가운데 뭐 온다? 합집합 오는 거죠. 그럼 이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합집합, 교집합인 경우도. 그래서 요 교집합도 같이 준다는 걸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표시해. 요렇게 요것도 같이 준다. 이렇게 빗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 요렇게도 표현해놔. 정말 거꾸로 우리 이쪽으로 가도 돼.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어? 묶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가셔야 된다 이 소리야. 마치 그러니까 니네 곱셈 공식 배우고 무슨 분해 배워? 인수분해. 풀어 헤쳤으면 다시 또 포장하죠.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전개됐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연산 법칙은 우리 덧셈이랑 곱셈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합이라는 왜냐면 새로 체계를 배운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걸 항상 확인을 해주거든. 응?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거를 경험을 했을 텐데 어디서도 경험을 했어? 우리 공수일 제일 마지막 단원이 뭐야? 니네 제일 쉬워하는 거. 행렬도 너가 더하기랑 그런 곱하기 배울 때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라든지 분배 법칙 같은 게 성립하는 거를 한다 안 한다를 배웠을 거야. 그게 원래 항상 뭔가 새로운 체계가 생기면 수학자들이 그런 걸 항상 확인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책 보면 밑에 거부터 이제 좀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쭉 짚어보자. 이게 8번인데 쌤이 일단 쌤 여기까지만 쓸게. 여기서는 이제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 응? 정말 봐봐잉. A랑 A랑 합해 당연히 누구 되겠어? A 되겠지. A랑 A 겹쳐 이것도 당연히 누구 되겠어? A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쓴 것들은 선생님 지금 외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정말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럼 A랑 A 교집합이랑 합하래. 그럼 이건 누구 되겠어? A 그렇지. 그 다음에 A랑 A 합집합이랑 겹치는 거 찾으래. A. 이런 거 헷갈리면 뭐 해보면 돼?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돼. 그지? A 합 B는 여기고, 그지? A는 여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겹치는 건 A겠지.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당연히 뭐 되겠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면 당연히 겹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A랑 A 아닌 거 합하면 당연히 뭐 돼? 전체 합되는 거고, A랑 A 아닌 거는 겹칠 수가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A랑 U랑 지금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U랑 겹치면 당연히 뭐 되겠어? A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집합, 나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다시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반대. 공집합.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집합. 그지? 그래서 요 10번에만 좀 10번, 9번에만 줄을 쳐줄까? 나머지는 좀 당연한 거고. 응? 10번이랑 9번에만 좀 줄을 쳐봅시다. 자주 나오는 것들 해놓고 우리 이제 11번 하고 밑에서부터는 뭐 해석하는 얘기인데. 자, 11번도 줄 쳐놓고 별표 쳐야겠지. 이거는 어제 했지만 우리 A 차집합 B는 A랑 B 아닌 거 겹치는 거. 그 순수 안에 A를 찾는 거랬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때도 있냐면은 A 차집합, 실제로는 B를 뺀다는 느낌보다는 A랑 B랑 뭐 하는 걸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지. 응. 그래서 요거까지 써볼까? 정말? 우리 요것도 차집합 표현이야. 이거는 중요. 우리가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번 내용이 새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집합을 분배하는 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A교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과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여집합을 분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여집합이 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우리 요 재밌는 게 교집합이 뭐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야. 여집합을 분배하고 나면 이게 뭐다? 모르간의 법칙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여집합을 분배하잖아. 여집합 달고 있어요. 여집합 달고 있는데 이것도 합집합이 뭐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뭐다? 모르간의 법칙이야. 이게 모르간 법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말 이것도 표시해놔.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도 반대로 여집합을 묶어내는 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걸 많이 쓸 거야. 왜냐면은 너 이게 보기 좋니, 이게 보기 좋니. 얘가 더 알아보기가 쉽잖아. 합집합의 여집합. 근데 얘는 여집합의 교집합? 이러면은 좀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쉽단 말이야. 드모르간은 선생님 반대로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중요한건요, 앞에서도 하겠지만 백나이온을 그려주면 되거든. 그러면 지금 A랑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좌변의 그림은 여기 의미한다, 그지? 정말 여기고, 선생님 그럼 우변을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 A랑 A의 무슨 집합 먼저 표시할까? 여집합. 선생님 A 여집합 요렇게 표시할게. 그림 여러 개 그리는 거 귀찮은데. 자, 요렇게 표시할게. 그 다음에 B 거는 B의 여집합을 표시를 해. 그럼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반대 방향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했지? 그러면은 요 노란색과 보라색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이 지금 격자 무늬가 생긴 거는 그럼 결국에는 여기라는 거지. 여기. 그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두 개가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증명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집합의 연산 법칙은 증명의 의미는 크게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럼 우리 결국에는 증명은 간단하니 잘 쓰시면 되겠죠. 얘는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3번 내용은 얘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A랑 B랑 다 때려 넣었는데도 공집합이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당연히 A도 비털털이고 B도 비털털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 둘 다 공집합이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겹쳤더니 전체 집합이래.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야?
겹쳤더니 전체 집합이라고. 그럼 A도 무슨 집합이고? 전체 집합이고 B도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겠지. 겹쳤더니 전체 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14번 내용은 A랑 B랑 합했더니 전체 집합인데 지금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야. 요건 13번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차라리 그려놓자.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냥 A 아니면 B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집합 요 자체가. 그래서 요거 그려놓을까? 13번은 그냥 요 그림을 그려놓자. 그래서 A가 아니면 B인 거지. 그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A 여집합은 뭐고? A 아닌 건 누구? B인 거고 B 아닌 거는 A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번 15번에 별표 쳐놓고 우리 요게 무지 많이 나올 건데 좀 이거는 우리 그 개백문의 필기를 좀 할까? 쌤 따놓고 필기를 해줄 거네. 요게 우리 문제집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쓸 거야 이거를. 뭐냐면은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연산으로 표현을 해줄 때가 있어.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우리 X에 대한 항등식이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런 식으로 되게 뭐 X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항등식도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때? 여러 개잖아. 그것처럼 우리 이런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것을 벤다이어를 그려놓고 볼게. A가 B에 포함돼.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A 교집합 B 두 개 겹쳤어. 그러면 뭐 나와? 정말 이 상황이면 A 그치? 겹쳤는데 둘 중 하나 나오잖아. 정말? 그럼 이거는 포함관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은 이렇게 나오거든. 겹쳐서 나온 놈이 작은 놈 이렇게 겹쳐서 나온 놈이 뭐한 놈? 작은 놈. 겹쳤을 때 나오는 놈이 작은 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집합 A 합 B.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면 B가 되겠죠. 요 상황이면 그럼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삽해서 나온 놈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표현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A의 여집합이랑 B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사실은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표현은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알고 있어야 평소에 네가 이걸 해석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정말 너 3번 줘?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불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집합. 그러면 A 여집합이고 B 여집합이 있는데 A가 더 좁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는 오히려 누가 더 넓겠어? A가 더 넓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집합 붙으면은 요 포함관계도 반대로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보면 정우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요런 식들 보면 A가 B에 뭐 된다는 소리네? 포함 된다는 소리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조식을 보고. 알겠지? 조식을 보고. 잠깐만 혹시 빼먹은 게 있는지.
나머지는 그 차지법 표현.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다. 5번 A에서 B 뺐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요것도 우리가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같은 말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써놓자. 이런 거 포함관계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AB가 서로소다. 집합 AB가 뭐다? 서로소다. 그건 뭔 뜻이었어? 집합에 겹치는 게 없다 이 소리였지. 겹치는 게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1번 당연히 정의죠. A교 집합 B가 말 그대로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것도 써나요? 이것도 서로소라는 표현도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차집합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A에서 B를 뺐더니 그냥 A 그대로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랬어? A 차집합 B는 사실은 B를 뺀다는 것보다는 B랑 A 교집합을 빼는 거랬잖아. 뺄 게 없다는 거죠. 겹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같은 표현이 그지. B에서 A를 빼도 뭐겠어? 그대로 B가 나와. 요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표현 방법이 뭐냐면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돼. 어떤 한 여집합에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반대로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요런 표현들 보면 AB가 뭐구나? 집합 AB가 서로 서구나. 벤 다이어그램이 요렇게 된 상황이다 라고 정우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포함관계랑 서로서로한 얘기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해 줄 때가 많아서 선생님 그걸 다시 한번 봤고 그러면은 뒤에는 정말 그래서 쌤이 다 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면 될 거고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 건데 6-1번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동배법칙 성립하는 보이래 지금. A교 B합 C가 A교 B A교 C를 합한 거랑 똑같다. 요걸 보이라는 거지. 응? 자, 그러면은 봐봐, 정우야. 이걸 이제 좌변을 먼저 그림을 보이는 거야. 좌변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면은 A랑 B랑 C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그려주냐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뭐지 들어가 있어? 교집합 들어가 있지? 두 글씨에 겹칠 거거든? 그럼 A는 여기잖아. 이금 전화. 그 다음에 B합 C는 여기잖아. 이렇게 빗금을 쳐놓고 진짜 두 개 뭐 하는 부분을 그려놔?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 그럼 우리 겹치는 부분 어디에 지금? A 요렇게 새쌍처럼 생긴 부분 그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쌤이 내가 좌변은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돼. 이제 우변도 그림을 그려봐. 우변은 A, B, C, A, B, C. 자, 요걸 또 살펴 보는 거야. 이제 요걸 따로 이렇게. 그럼 얘는 A랑 B랑 겹치는 거래. 그럼 여기죠. 표시 놓고. 그 다음 얘는 A랑 C랑 겹치는 거죠. 여기죠. 근데 요거 두 개를 이제 뭐 하래? 합하래 얘는. 그러면 여기도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걸 봤는데 결과 표시된 곳은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이니까 장난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집합은 그냥 잘 알면 돼. 연산법칙 자체를. 자,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고, 그럼 다음 페이지. 우리 드모르간은 근데 쌤이 아까 보여줬으니까 이건 생략을 할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까지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여기까지 3번. 부집합 PQ에 대해서 P 동글뱅이 Q는 P 합 Q 빼기 P 도 Q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세 부분집합과 오른쪽 그림과 주어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네. 그래서 1번 이제 A 동글뱅이 B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한 거랑 같다는 걸 보이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이지. 정우야. 우리 A 동글뱅이 B는 여기에 의해서 이게 같은 말이 A 합 B에서 A 표 B를 뺀 거랑 같은 건데 요거랑 요게 같냐고 묻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는 연산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연산 법칙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줬죠. 이런 것들은 정우가 배운 걸로 글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시험 뒤에 우리 1일 테스트 위에 보면 뭐 집합의 연산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고 연산 법칙으로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림으로 말고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일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요 좌변에서 무슨 쪽으로 가거나 우변으로 가거나 우변놈을 어디로? 좌변놈으로 표현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를 줬으니까 쌤이 얘를 바꿔볼게. 자, 정말 우리 차집합이네? 쌤이 뭘 써? 차집합 주면 뭐로 바꿔야 되지? 교집합에? 여집합. 항상 차집합 주면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B 교집합 A에 무슨 집합 되겠어? 여집합.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근데 이거는 더 나눠주는 게 복잡하긴 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쌤이 얘를 1로 바꾸려고 했거든? 그게 더 복잡하네. 그럼 쌤이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알겠지? 자, 요거를 힘들면 한쪽을 빨리 포기하면 돼. 그리고 쌤이 시험장 가서 제일 좀 위험한 성격은 아닌데 성향이 뭐냐면 이거야. 문제 푸는데 내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풀이를 그렇게 덤볐어. 근데 잘 안 풀려, 정우야. 그럼 뭐 해야 되게? 아니, 빨리 그 풀이 버려야 돼. 그치. 일단은 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끌 것 같으면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근데 다 풀고 왔어. 근데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이 풀이로 꼭 풀고 알겠어. 그게 아니고 쌤은 시험장에서 뭐 잘하냐면 아니다 싶잖아? 빨리 버려. 다르게 풀이하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고집을 부리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몇 분씩 가게? 정말. 그런 거 붙들고 있잖아? 너 중학교니까 45분이지 시험. 그지? 45분에 10분 그냥 후딱 가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이런 게 시험장에서 제일 위험하다. 알지? 제일 위험하다. 응?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거를 보고 A 합 B 그 다음에 차집합 끄미 차집합 A 근데 이것도 여기 뭐 있어? 저거야. 여기 뭐 있어? 차집합 있죠? 그럼 또 뭐로 바꿀까? 교집합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로 바꿔? 교집합에 무슨 집합? 뒤에는 여집합 달아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여집합을 뭐 할 수 있어? 분? 네. 똑같겠다. 뭐 하나 확인을 해. 자, 그러면 A
합집합에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 합집합에 B의 무슨 집합? 여집합.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이걸 어쩔 수 없다. 요 A 합집합 B 자체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분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분배를. 그러면은 A 합 B 또 A의 여집합이랑 그 다음에 얘는 합집합 뭐겠지? 그 다음에 A 합 B 요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A 합 B에서 근데 봐 생각해봐. A 합 B 근데 교집합 이거 뭐 됐어? 정우야 요집합 됐지? 교집합에 요집합 됐죠? 그럼 이거는 A 합 B에서 우리가 차집합 뭐 한 거랑 똑같아요? A 한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A 합 B에서 그다음에 차집합 B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럼 봐봐. 이런 거 이제 네가 벤다이어그램 그려봐. A 합 B에서 누구를 빼? A를 빼지. 그러면 요 부분 남는 거 알겠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B 차집합 A 합집합. 그럼 요것도 이거는 A 합집합 B에서 B 빼니까 이거는 A 차집합 B 되겠다. 어때? 요식이 어떻게 됐어? 짜잔 나타난 거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는 보자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그렇게 다 또 어제 정리했구나. 자 얘는 그러면 요렇게 보여준 거지. 요 놈이 요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우리는 요 놈을 요렇게 넣은 거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사실 부르는 말이 있거든? 정우야? 여기다가 요 식 문제 그 괄호 1번에 있는 식 요놈 줄치고 이거를 이런 표현을 쓰는 문제집이 많아요. 대칭 차집합. 이거는 무슨 차집합이다? 대칭 이거 자체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또 말을 붙여서 요 식에다가 대칭 차집합 써놓으면 돼. 여기 요식 요게 무슨 집합?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왜 대칭 차집합이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어때? 합한 거지. 두 개 어떻게 생겼어? 대칭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이거를 무슨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왜 또 얘도 왜 배우냐면 얘도 무슨 법칙과 교환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요거까지 써놔. 교환 결합 법칙도 성립해. 알아두면 도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기호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이 대칭 차집합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알겠지? 응? 근데 방금 해서 알겠지만은 대칭 차집합은 결국에는 이거랑 이거랑 같겠지? 당연히 봐봐. 요 그림 자체가 합집합에서 겹치는 거 뺀 거랑 똑같잖아. 요 그림이. 대칭 차집합의 부분이 정말 두 개 합한 거에서 조랭이 떡에서 겹치는 거 요 부분만 뺀 거잖아. 그래서 네가 사실은 대칭 차집합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훨씬 편리해. 이렇게 생각해. 다 때려놓고 겹치는 거 뭐 한다? 뺀다. 그치 이렇게 생각해. 이게 대칭 차집합을 쉽게 다루는 방법이야. 다 때려놓고 겹치는 거 뺀다. 제외한다. 그게 대칭 차집합의 을 쉽게 생각하는 방법. 응? 그거 자체를. 그러면은 2번을 시작해 볼 건데 2번을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C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을 하랬거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A 동글뱅이 B는 알잖아, 우리.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팔이 눈같이 생긴 거, 이게 여기, 그지? 요거에서 이제 누구랑 보래? 누구랑 관계를 보래? C랑 관계를 보랬거든? 그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라고? 다 뭐해? 네. 합해. 그러면은 여기다 C까지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부분 빼고 다 B금이 쳐졌을 거야. 거기에서 그럼 이거 두 개 뭐 한 거? 이거 두 개 뭐 한 거? 겹치는 거. 그러면 요거 두 개 지금 요 팔이 눈이랑 C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는 게 어디가 있겠어? 남는 게 요 부분을 겹치는 걸 노란색이랑 빨간색 하는 걸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지워질 거거든? 그럼 남는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랑 여기 요런 모양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칭 차집합은 편하게 가는 데는 합해놓고 겹치는 거 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보기가 좋다는 거야. 합해놓고 겹치는 거 뺀다. 자, 그러면은 그럼 저거 지금 3분 정도 남았으니까 6-3번 한번 풀어볼래? 지금? 유지요. 유제 6-3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경우 연립집합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1번 A 차집합 B랑 A 차집합 C를 합했더니 A 차집합 비교 C가 된대. 자, 근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보이라는 게 아니잖아. 정우야. 그러면은 이런 걸 연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좌변의 놈을 우변으로 바꾸든지 우변의 놈을 좌변으로 바꾸는데 보통은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바꾸는 게 편해. 자, 그럼 쌤이 요 좌변의 식으로 스타트를 해볼게. 근데 이런 거 보여라, 증명해라 하면 집합에서 차집합은 무조건 뭐로 고친다고? 차집합은 교집합에 무슨 집합? 여집합. 무조건 이걸로 바꾸는 거야.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정말. 그러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선생님 여기 A 교집합 똑같네요, 여기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쌤이 뭐 했어? 분배할 수도 있지만 이걸 거꾸로 뭐 할 수도 있겠어? 묶어? 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묶어내는 거야. 왜 남는 거 쓰는 거야? 저기 남는 게 얘는 B여집합 남아있고요. 얘는 뭐 남아있어? C여집합. 그럼 중간에 합집합은 여기 오는 거야. 자, 요렇게 됐는데 또 쌤이 드모르간 하면서 여집합도 이렇게 붙어있어. 그럼 알아먹기 힘드니까 이것도 여집합을 뭐 해라? 묶어? 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집합이 다 떨어지겠지? 이렇게 묶어냈으니까. 그럼 합집합은 뭐로 바뀐다고? 교집합.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정말 보여? 또 교집합에 뭐가 보여? 그럼 뭐로 바꾼다고? 합집합 아니고 차집합을 시. 항상 차집합 주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주면 차집합 바꾸고. 응? 얘는 두 개가 세트로 차집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식이 바뀔 거라는 거지. 그럼 어때? 우변의 식이랑 어떻게 됐어? 또? 같네요. 그럼 이제 보인 거야. 이게 성립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연산은. 자, 2번. 자, A교
보이랬거든 이번에는. 그럼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괄호가 막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뭐를 해줘. 정말 분배. 요것도 분배를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A 교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 A 교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합 B 교 B 근데 이건 바로 했어야 돼. 그냥 하자. 합 B 교 C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A랑 A 여집합은 겹치는 거 있었어. A랑 A 아닌 거는 A라고? A 여집합이라고? A랑 A 아닌 거랑 겹쳐요. 없어요. 그치? 공집합. 합집합 A랑 교 B는 뭐 더 할 거 없지? A 교 B랑 오토 A. 그 다음에 B랑 B랑 겹치면 뭐 돼? B. 그럼 B교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B교시 있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공집합이랑 A교집합이랑 합하면 뭐 되겠어? A교집합 B 되겠지? 그 다음에 B랑 B교집합이랑 합하면 뭐 되겠어? 제가 아까 뭐랬어? 합해서 나온 놈이 큰 놈 했는데 당연히 B교시라는 거 자체가 B에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 B랑 C랑 겹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일 수밖에 없다. B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하래. 그럼 또 B랑 A교집합 B는 합하면 뭐 되겠어? 당연히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연산을 열심히 했더니 B라는 걸 보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3번 6-4번에 별표 쳐놓자. 집합에서 그나마 문제를 뭐 서술형 이런 데 까다롭게 낼 거라면은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이면 A가 B에 포함된다. 그걸 보이는데 그럼 이것도 보자. 할 건데 하나씩 할까?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 들어가? 여기 무슨 집합 들어가? 합집합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 있다 없다? 상관 없다라고 했다 그지? 응? 그게 결합법칙. 그러면은 여기 A급이 A급이 어때? 똑같으니까 또 뭐 할 수 있어? 묶어? 네요. 그럼 A교 그러면 B합 B의 여집합. 끝났네. 자, 그럼 요 B랑 B 여집합이랑 이거는 합했어. 그럼 뭐 돼? 정말? 없어? 합했어. 전체 집합. 그치? 전체 집합. 그러면 A랑 전체 집합이랑 겹쳤어. A, 그치? 요거 이제 A가 된 거야. 요식들은. 이것도 막 해도 되는데 이것도 분배할게 쌤이. 왜?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A 합집합을 또 분배를 하는 거야. A 합, A 여집합. A 합, B. A 교집합. 그러면 A랑 A 아닌 거 합하면 또 뭐 된다고? 전체 집합. 그 다음에 교 A 합 B. 그럼 당연히 전체랑 A 합 B랑은 겹치면 당연히 그냥 겹치면 작은 놈. 응? A 합 B가 작겠죠. 전체보다는 무조건. 그럼 결국에는 A 합 B가 뭐랑 같다는 거기 때문에 B. 그럼 쌤 뭐라 했어? 합해서 나오면 큰 놈. 즉 A가 B에 뭐 된다?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보고 요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쌤 필기를 아까 해줬지. 그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응?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108쪽에 정말 108쪽에
이게 합집합 원소 x인데 거기 별표 칠까?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단골 소대는 이거지. 단골 소대 이거거든. 합집합의 원소 개수. 자, 그럼 이것도 사실 되게 익숙한 얘기야, 정말. 어디서 많이 써봤냐면, 너 경우에서 문제 풀 때, 베이아의 자연수인데, 이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세래. 그럼 요런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지?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 2의 배수 개수 돼. 몇 개야? 100이 하면 50개. 또는이면 뭐 쓰라고 배웠어? 그 3을 더한다. 또는이면 더하기? 이걸 경우에서 유식하게 뭐라고 불렀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랑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거. 이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그걸 합의 법칙. 근데 또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집합이잖아. 또는이 쌤 그가 결국에는 무슨 집합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 어제? 그래, 합집합. 다 같은 얘기다 이 소리야. 그래서 50하고 3의 배수가 33개인데 뭐 해주지? 여기서? 6의 배수라는 게 정체는 뭐겠어? 6의 배수를 빼주는데 6의 배수는 16개거든? 얘가 바로 뭐야? 2랑 3의 공배수. 그거를 그럼 집합에서는 유식하게 A랑 B를 둘 다 만족하는 거네. 그치, 교집합.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합집합 개수 공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니네 이미 써왔다 이거야. 집합 표현만 안 썼지. 그래서 A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누구 따로 더하고 A 따로 더하고 B 따로 더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요 부분이 몇 번 들어? 2번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거는 한 번 뭐 해야 돼? 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집합 개수 공식이 되지. 그래서 요거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고, 정말 만약에 A, B가 서로서라면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 0이 될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냥 요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지. 네?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몇 개짜리? 3개짜리 합집합 공식이 있거든? 요건 오늘 필기를 좀 해놓자. 증명 방법에서 배울 게 있어. 증명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결국엔 우리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구역이 생기잖아. 그 구역에 있는 걸 다 더해보자는 거 아니겠어? 그지? 구역에 이름 붙여요. A, 요 행위가 네가 배울 거야. C, D, E, F, G 요렇게 붙이게 생 이름.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A랑 B랑 C를 다 합한 게 몇 개냐?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그 다음 E 더하기 G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 요걸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일단 이제 그 수학자들이 똑같이 한 거야. 2개짜리랑 똑같이 해보자. A랑 그 다음 누구랑 더하고 B랑 이제 누구도 다 더해야겠어. C까지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두 개 뭐 하는 걸 빼. A랑 B랑 뭐 하는 거 빼고. 겹치는 것도 빼고. B랑 C랑 겹치는 것도 빼고. 그 다음에 C랑 A랑 겹치는 것도 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마치 누구랑 비슷해? 두 개짜리랑 비슷하거든? 우선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 A는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가 되고, 쌤이 B는 D 더하기 B, D, E, G고, 그 다음에 C는 C, E, F, G고. 거기서 쌤이 겹치는 거 뺄게. 그럼 우리 A랑 B랑 겹치는 건 D 더하기 G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E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C교 A는 F 더하기 C는요?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지? 그럼 봐봐. D 더하기 C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E 더하기 C도 이렇게 어떻게 돼? 사라지고요. 그 다음 F 더하기 G도 이렇게 어떻게 됐어? 사라졌거든? 그럼 남는 걸 쓰면 쌤이 A, B, C, 그 다음에 D 하나, 그 다음에 E 하나, 그 다음 F 하나 남더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럼 지금 누가 없어 그러면? G가 없더라는 거지. 아, G가 빠졌네? 그럼 뭐 해주면 돼? G를 더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3개짜리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거야. 뭐를? 3개가 뭐 하는 거를? 겹치는 거를. 그래야 여기 이제 누가 추가가 되는 거야? G가 추가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3개짜리 합집합 공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겠고, 정우야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쌤이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한 행위, 요 구역마다 A, B, C, D, E, F, G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있지? 요 행위를 배워두라 이 소리야. 우리 어려운 문제는 요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행위 자체를 기억을 해. 자, 그래서 합집합도 공식 유도나 이런 거는 금방 했고, 자, 그럼 우리 뒤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6-5번 공부 쪽에 6-5번 두 부분집합의 의미에 대해서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n이랑 자, 요렇게 4개 주고 4개 물었거든? 정우야? 요런 것도 정우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요런 거 주고 막 이런 개수 묻는 문제 나오지? 그러면은 정우 뭐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2개짜리니까 그림이 요렇게 완성될 거잖아, 정우야? 그럼 우리 몇 조각으로 나눠줬니? 구역이? 4조각이지? 이 4조각에 들어갈 숫자 다 찾으면은 뭐든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일단은 B는 합해서 몇 개를 써? 21개라고 줬는데 전체는 몇 개라고 줬어요? 40개라고 줬고, 근데 얘가 이건 안 해. 우리 A 교집합 B가 몇 개래? 9개. 그럼 여기네 9를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뭐 생각나야 돼요? 정말 차집합 A 차집합 B. 그러면 이 부분이지. 여기가 몇 개? 7개. 그럼 끝났네. 7이랑 9야. 근데 이거 합해서 21개 돼야 돼. 여기 몇 개야? 12, 그렇지. 그러면 21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8. 근데 토탈이 40개 되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
12. 그럼 다 끝난 거야. 다 대답할 수 있어. 우리 A는 7 더하기 9니까 몇 개야? 16. 근데 아닌 거니까 40에서 몇 개 빼면 돼? 얘는 16개 빼면 되니까 20? 이게 뭐야 또? 이것도 봐봐. 이 자리 바꿔놓으면 또 니는 또 못 알아보는데 여기도 뭐 있어? 교집합 있고 여기 무슨 집합 있어? 정우야? 여집합 있지? 그럼 얘는 맞아, 차집합이에요. 얘는 반대되는 비차집합 A는 몇 개야? 12. 그리고 쌤이 이거 뭐랬어? 여집합 너무 많아. 묶어? 내세요. 그러면은 묶어 냈는데 교집합은 뭘로 바뀐다고? 합집합.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깥쪽이네. 얘도 몇 개? 12. 그렇지. 어때? 이런 거는 뭐를 그려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완성이 돼. 자, 그 다음에 6-6번. 자, 60명의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 A를 푼 학생, 그럼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오잖아? 정말? 그러면은 요거를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기호화하세요. 기호화. 우리가 배우는. 그러면 쌤이 A 문제를 푼 학생을 뭐라고 할까? 집합 A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B 문제를 푼 학생은 집합 B라고 해놓고 문제로 준비를 표현한 거야. 60명이 토탈이겠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얼마다? 60.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정우가 이걸 하라는 거야. 전체 집합 60이고 A를 푼 게 35명이니까 NA가 30 얼마? 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B를 푼 거. 그러면 NB가 28. 근데 A와 B를 거기 주치가 모두 못 푼 학생. 그럼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우. A, B를 모두 못 풀었대. 자, 정우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불러. 뭐 풀었어? 풍물이 집합이라 했거든? A와 B의 합집합이에요. 맞아. 근데 그거를 원래는 차근차근 거야. A도 못 풀었으니까 뭐 풀면 돼? 여집합. B도 못 풀었으니까 여집합인데 둘 다 못 풀었다는 소리가 두 개 뭐 하는 거? 교집합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 B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서 요거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지금 이런 논리 구조 배우려고 집합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다 완성됐다 이것도. 그럼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게. U A B. 그럼 지금 이게 모두 못 푼 학생이 문제에서 5명이라고 했거든. 여기 몇 명 다 있어? 정말? 5명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전체가 몇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60명이라고 했으니까 요 조랭이 떡 부분에 몇 명 들어가야 돼? 50? 5. 그러면 A 합 B가 55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공식 쓰는 거지. 이거 두 개 더해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나? 64. 64? 55를 넘어섰네요. 그 말인 즉슨 여기서 뭐 하는 거? 겹치고 뺐다는 소리야. 교집합이 얼마나 소리지? 8. 오케이. 그럼 다 나왔네. A가 35니까 여기는 20 얼마 돼야 될 거고 7 돼야 될 거고 여기는 8이니까 여기 얼마 돼야 돼? 20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1번 A와 B를 모두 풀었다니까 이거는 풀었으니까 A도 풀고 B도 모두 풀었어. 교집합을 놓는 거죠. 우리 교집합 몇 명? 8명. 그 다음 2번 A만 풀었대. 여기 A만 푼 놈. 그지? A 차집합 B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A만 푼 놈은 그러니까 A는 풀었는데 B는 못 푼 놈. 그래서 차집합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27명이라는 걸 초고 다 찾았으니까 대답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야. 이게 뭔지만 알면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7번 봐.
다시 7번 보면 정말 이게 몇 개짜리요? 3개짜리가 아까 우리 그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어느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방청객 100명을 대상으로 새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A를 좋아하는 사람이 28명. 그럼 이거는 또 정말 이렇게 할게. A를 좋아하는 걸 집합 A라고 할게. 그럼 NA가 28. 그 다음에 B를 좋아하는 사람이 30명. 그럼 MB가 30. 그 다음에 C를 좋아하는 사람이 42명, NC가 42. 그 다음에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이 모두가 교집합이야 결국.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한다는 거니까. A도 B가 지금은 8. 그 다음에 B교 C가 5. 그 다음에 A교 C가 5. 나 빼, 줘봐. 아니 10이구나. 10이라고 했을 때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은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고 C도 좋아하는데 이게 몇 명이냐면 3명이래. 그지? 이거 사실 다 좋네. 그럼 봐봐. 이거 사실 하나씩 채우면 되거든. 이것도 A, B, C 해서 U. 물론 공식 써도 되고 계속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면 하는 거야. 자, 보자. 우리 당연히 어디부터 채워야겠니? 정말 가운데 3. 그럼 이제 하나씩 하면 돼. A랑 B랑 겹치는 게 몇 명이야? 토탈 8명이면 여기 3이면 여기 얼마나 돼? 5. 그지? B교 C는? 여기 2. 그지? 그 다음에 C교 A는 10이니까 그치 여기 7 하면은 이제 숫자를 요 부분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럼 A는 28명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15다 그지? 여기 13. B는 여기 10이거든요. 20. 요거는 12니까 여기는 30.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합집합을 우리가 요거 보고 그냥 바로 찾으면 되는 거야. A합, B합, C가 몇 명인가 알 수 있어? 그럼 요렇게 A가 28인데 20 더하기 2에서 22랑 여기 바깥에 30. 그지? 그럼 이렇게 50이거든요? 그럼 전체 토탈 몇 명 있어? 80명 있네. 근데 문제에서 방청객이 100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80명 들어앉아 있으니 바깥에 몇 명 있겠어? 20명. 그럼 1번. 자, A, B, C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네. 그래서 1번 정답이 몇 명? 20명이 될 거고 2번이 A만 좋아하는 거. A만. 그치. 13명. 13. 그 다음에 3번 B와 C만 좋아해. B와 C만 좋아하면은 몇 명이라고 해야 돼? 2명.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다 찾으면 다 찾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풀 수 있는데 그 쌤을 잠깐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거야. 쌤 잠깐 펴볼래? 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냐면 112쪽에 718번 112쪽에 718번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얘기해줄게. 자, 요건 사실 쉬운 거지. 다 그냥 줬고 태워 넣으면 되잖아. 이런 건 무리가 없는데 718번 같은 경우는 전체가 40명이래. 근데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B, C를 모두 그러니까 각각 맞힌 학생은 16, 20, 22이래. 그러면 NA가 16, 쟤는 718번. 그 다음에 B가 20명. 그 다음에 C가 22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근데 문제에서 모두 맞힌 학생, 그럼 3개 다 맞힌 놈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게 몇 명이래? 3명이래. 응? 그랬을 때 문제에서 한 문제도 못 맞힌 놈은 그래도 없고 3문제 중 2문제만 맞힌 학생 수를 구하라거든? 그럼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좀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일단 3개 다 맞춘 놈이 3명이래. 그럼 여기가 몇 명이야? 3명인데 그럼 네가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합해서 A가 16이니까 이렇게 합해서 13인 건 알거든. 그럼 나머지는 안 하거든. 모르고 얘도 여기 얼마씩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원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2문제만 맞힌 놈이니까 정말 여기인 거 알겠어? A, B 맞춘 놈, A, C 맞춘 놈, B, C 맞춘 놈. 여기 그러면 들어갈 숫자의 결국 합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저거 어떻게 하냐면 이름 붙여. 여기 A, B, C 하고 여기 D, E 뭐라고 하는 거야? F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그럼 자 써. 정우야. A 더하기 일단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3까지 즉 다 더하면 얼마 돼? 다 더하면 40. 우리가 요만큼이 30 뭐 이거 알아냈어? 7 이거 알아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아는 거 뭔데?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NA가 16이다? 그럼 써먹으려면 A 더하기 D 더하기 F가 얼마라는 거 아는 거야? 정말 요렇게 3개 나온 거 13, 그치? 그 다음에 B 더하기 D 더하기 2 한 거 요렇게 17. 그 다음에 C 더하기 E 더하기 F 한 거는 19. 자, 네가 아는 식이 이렇게 4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구하고 싶은 건 D 더하기 E 더하기 F예요. 정말 잘 봐.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구하느라 한번 봐. 네 이거 구하고 싶거든. 네가 아는 식이 이거 4개거든. 이거 3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다 더하는 수밖에 없지. 난 학교 가고 싶으니까. 다 더해봐.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하나씩 있을 거고 D 몇 개? E도? F도? 2개씩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싹 더하면 얼마나? 40? 후. 근데 A, B, C, D, E, F 다 더해도 37. 근데 얘는 D, E, F가 하나씩 더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거야, 지금? 그치, 15? 12, 그치, 12라는 거 알지, 그치? 답이 그래서 몇 명이래? 12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정우 네가 이 행위를 안 해. A, B, C, D, E, F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문제 풀기가 어때? 까다롭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3개짜리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면 A, B, C, D, E, F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라는 거지. 근데 저기서 저렇게 안 하고 그냥 공식? 그 공식 저거만 하고 그 밑에 연립하는 거 저거 안 하고 저 NA 16이고 NB 20이고 NC 20이니까 3개 더 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37 빼고 그냥 저거 3 세 번 빼면 돼. 근데 그거를 결국 세우면 이걸로 똑같은 얘기지. 근데 이게 문자로 보고 있는 게 니네가 원리를 터득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2개씩 나와? 교수님 답이었으니까. 겹친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를 보라고 이렇게 보고 풀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문제가 풀린다. 이게 3개짜리.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공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 몇 번 풀어볼 거냐면은 뭐야 6-12번. 이게 이제 계백문 17번 문제거든. 다시 12번. 자, 학생 48명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를 조사했더니 볼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40명. 그럼 쌤이 볼펜 가진 놈을 집합해라고 할게. 그 다음에 6-12번은 별표 쳐.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이거 별표 쳐. 그 다음에 연필을 가지고 있는 놈을 쌤이 그럼 집합 B라고 할게. 그러면 NA가 문제에서 40이라고 줬고 NB가 32라고 줬어. 됐지? 여기까지. 근데 볼펜과 연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경우와 가장 적은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1번에서. 그러면 1번 모두 가지니까 결국에는 A랑 B의 무슨 집합? 교집합.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일단은 되게 제일 간단한 거는 이거 일단 왕창은 안 보겠어. 이게 겹치는 거잖아. 겹치는 거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작은 집. 쏙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가 무조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 B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B가 몇 명이에요? 32명. 이게 최대값일 거야. 그럼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 최대값은 이걸 찾는 거야. 자, 우리 전체가 몇 명이랬어? 뭐야? 48명이랬나? 전체가 48명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가 48명이니까 A랑 B를 합했을 때 누구를 넘어설 수 없어? 전체 집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합집합 공식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뭐가 돼? B가 되거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거 여기 있다, 그지? 근데 전체를 못 넘어서 전체는 근데 몇 명이라고? 다시? 8명. 근데 이거 두 개는 1이 더해버리잖아? 그럼 얼마가 나와? 70. 그러니까 네가 지금 48 넘어섰어. 그러니까 겹치는 게 최소 몇 명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겹치는 게 이항을 해버리면 최소 72에서 얼마만큼 뺀 거? 이거 무슨 부등식 정리한 거야. 그만큼은 겹쳐줘야 된다 이 소리지. 전체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20 얼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NA 교집합 B는 24보다는 크거나 뭐 할 거고 같을 거고 32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 될 거고 요 놈이 무슨 값이 될 거다?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지. 요 문제가 되게 많이 나. 근데 2번은 자, 볼펜은 가지고 있으나 연필은 가지고 있지 않아. 여기까지가 그거네. 17번 문제네. 응? 자, 2번은 문제 뭐였냐면 볼펜은 가지고 있으나 볼펜은 가지고 있지 연필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거를 집합 표현해봐. 저거요. 뭐라고 해? 볼펜은 그치. 볼펜은 가지고 있으나 연필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즉
A 차집합 B. 근데 차집합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다르잖아. 그래서 그건 차집합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한 A 차집합 B라고 써줘야 돼. 자, 이거에 뭐를 물었어? 최대? 최대 최소. 그것은 됐나요? 자,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정우야. 여기에 최대 최소를 알고 싶잖아. 근데 A는 정해져 있어요. 전체가 몇 개라고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어. 40인 건 픽스거든. 그럼 이게 되려면 누가 최소 되겠어? 요 노란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그치? 요게 최소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최소려면 교집합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최대가 되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요 N, A 차집합 B가 최대이려면 누가 최소 된다고? A 교집합 B가 뭐 된다고? 최소. 최소값이 아까 얼마였지? 24. 전체 40에서 24만큼 빼면 되니까 몇 명이 최대고? 16이 최대고. 자, N, A 차집합 B가 최소라는 거는 N, A 교집합 B가 최대라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 아까 얼마였죠? 32였으니까 그러면은 40에서 32 빼버리면은 답이 얼마 돼? 8이 되겠다는 거지. 응. 결국 저 교집합 얘기 나오면 다른 거 묻는 건 똑같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6-11문제를 풀어봤고 김백문 이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우리 16번은 시험은 아닌데 쌤이 이거 우리 지금 시험이 많이 나왔어. 지금 12시 6분이거든. 네, 그래서 조금 하나 더 풀어줄게. 이게 뭐냐면 정말 연습 문제 6-6이에요. 연습 문제 6-6이거든. 6번. 16번. 개백문은 16번이고 연습 문제 6-6. 요거를 또 한번 다시 같이 풀어볼 건데. 자, 부집합 PQ에 대해서 P 동그라미 Q는 P 차집합 Q 합 Q 차집합 P.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정말? 대칭. 대칭. 이 계속 나오는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인데요. 가 NA 합 B 합 C가 지금 40이라고 줬고 그럼 나 NA교 B교 C가 7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다 NA 교 B랑 교래 동글뱅이 B랑 NB 동글뱅이 C랑 그 다음에 NC 동글뱅이 A가 다 같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NA 여집합 동글뱅이 B 여집합으로 구하랬어. 줄면 되고. 자, 정우야. 그럼 이런 거는 봐봐. 네가 지금 이 구하라는 게 뭔지 알아? 모르지? 얘 먼저 해보는 게 좋아. 알겠어? 그 얘를 먼저 연산을 해봐. A 여집합의 동그라미 B 여집합의 대체 볼까? 그러면 여기 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쌤 대입해볼게. A 여집합의 차집합의 B의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차집합의 A의 무슨 집합? 여집합. 근데 우리 차집합이니까 또 뭐로 바꾸라고?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 주면 항상 교집합 바꾸고 D 여집합 따라줘. 그러면은 얘는 A 여집합 되고
차집합이 교집합 되면서 정말 여기 여집합이 있는데 여집합 또 달린다 그지? 그럼 뭐 돼요? 그냥 자기 자신. 그래서 이건 뭐 되는 거야?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합 비여집합에 교집합. 근데 얘도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가 그대로 나올 거거든? 아하. 근데 이 또 생겼다. 교집합에 여집합 또 생겼다. 교집합에 여집합 또 생겼네?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 저거 뭘로 바뀌어? 교집합에 여집합에 이거 뭘로 바뀌어? 앞에 건 뭘로 바뀌어? 불러봐. 교집합에 여집합. 차집합. 차집합. 내가 이렇게 묻는 건 차집합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차집합밖에 없어. 두 개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건 차집합밖에 없어요. 근데 얘 뭐 차집합 뭐야? 비차집합. 비차집합. 합집합. 그럼 이거는? A차집합. 이 차집합. 저 이거 해봤더니 어때? 결국에는 저놈이랑 똑같은 거 된 줄 알겠어? 이거 결국에는 A 동그라미 B랑 똑같네. 그러면 저거 복잡하게 여집합 생각할 거 없이 결국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구하는 걸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또 3개짜리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래요. A, B, C. 근데 전체 겹치는 거, 셋다 겹치는 거 여기 가운데 얼마나 줬고. 근데 전체는 40이라고 했는데 이제 몰라요. 그러면 또 A, B, C, D, E, F 이렇게 붙여. 자, 그럼 일단은 저거 A, B, C, D, E, F 다 더해서 얼마니? 40이야? 쌤이 7 안 더했는데 33. 이렇게 해놓고 그냥 요거를 표현을 해볼게. A 동그라미 B. A 동그라미 B는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 부분이란 말이야. 요 부분. 그지? 그러면 A, B, E, F 부분이겠다.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E 더하기 F랑 보고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B 대칭 차집합식 하면은 B, C, D, F네.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랑 그 다음에 A 대칭 차집합식 하면은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다 뭐하다고 줬다고? 같다고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면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네, 어차피 근데 다 똑같으니까 구하고 싶은 건 요거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해보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두 개 같다니까 우리 뭐 알아낼 수 있어? 같은 거 날려먹고 나면은 A 더하기 누구만? B에 또 날라갈 거 아니야. C 더하기 D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보면은 B 더하기 F는 B 더하기 F는 A 더하기 D야. 근데 A 더하기 E가 C 더하기 D랑 똑같다며. 그럼 결국 A 더하기 E랑 C 더하기 D랑 B 더하기 뭐랑? F가 똑같다는 거 없습니다. 네, 똑같다는 겁니다. A 더하기 E도 똑같고요. C 더하기 D도 똑같고요. B 더하기 F도 똑같다고. 근데 합의 33이래. 한 묶음은 11이겠지. 얘네 하나는 11이구나. 얘네가 11인 걸 알아냈어. 그럼 끝났지.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요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E가 얼마인 거 알고? 근데 B 더하기 F도 얼마인 거 알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 22. 이런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공식으로 해결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를 써줘야 된다. 알겠어? 응?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연산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팁 같은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고. 실세네. 정석에 없었던 내용이 있을까?
아, 그 얘기를 안 했다. 뭐야? 배수집합 얘기를 쓸만 했네. 자, 이게 지금 정석에 넣었는데 배수집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뭐냐면은 너 책 109쪽에 유형 12번이야. 센 109쪽에 유형 12번. 근데 정석에는 아마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정석에도 112쪽 보면은 6-4번 얘기를 하는 거야. 배수집합 보이지? AK가 뭐냐면은 자연수 K의 배수 전체 집합. 그 배수집합 얘기를 잘 다룰 때가 있는데 요게 또 너네가 조금 헷갈려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개백문 필기해 놓을까? 요 책에 없으니까. 문제만 있으니까. 그래서 AK를 정의를 해줘. X가 X는 K의 배수다. 자, 이렇게 정의해주는 배수집합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주의하는 게 뭐냐면은 K랑 K의 배수랑 L의 배수가 있어. 정우야. 근데 요거를 겹쳐. 그건 무슨 말이야? K의 배수면서 L의 배수라는 소리잖아. 그걸 뭐라 그래? 유식하게. 그치? 공배수. 이건 공배수 되는 거야. K와 L의 공배수인데 우리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요거는 K와 뭐의 교집합은 L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모임이 생겨. 공배수는 교집합은 그래서 이쁘단 말이야. 교집합은 이쁘게 정리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2의 배수집합이랑 3의 배수집합을 겹치는 걸 찾으래. 그럼 이건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저거야? 뭐의 배수가 되는 거? 6의 배수가 된다고. 이건 이쁘다 이 소리야. 이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합집합일 때가 있어요. 합집합이 문제거든. 봐봐. 똑같이 해볼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합한다고 치자. 그럼 정말 이거는 뭔가 규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는 걸 더 정리할 수 있어? 더 정리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 땡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끝이야 끝. 근데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하래. 그럼 2의 배수지. 그치? 합집합은요 그냥은 못 더할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합해질 때도 있는 거야. 간단하게 되질 때. 그거는 언제냐? 얘네가 서로 무슨 관계? 배수, 약수 관계다. 배수, 약수 관계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L이 K의 배수라고 하면은 요 놈은 AK가 된다. 알겠지? 배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리나? 쌤이 아까 합집합은 뭐 한 놈이 나온대서 큰 놈 나온대지. 그럼 니네가 숫자 큰 거 계속 보려고 그랬더라고. 아니지. 집합은 크다는 건 범위가 넓다는 거야. 그래서 4의 배수보다는 뭐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숫자 큰 놈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범위가 큰 놈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그러면 요 배수집합은 정우야 되도록이면 무슨 집합을 많이 만들면 좋을까? 저기 좋아 여기 좋아. 교집합이 좋을까 합집합이 좋을까? 맞아. 교집합을 많이 써먹어야 돼. 왜? 합집합은 이게 불가능할 때도 있으니까. 그치? 이게 공사하나? 그래서 우리 쌤 다시 보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 자, 똑같이 정의를 해줬어요. AK는 K의 배수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3교 A4
했단 말이야. 얘 개수 구하랬거든. 그럼 저걸 봐봐. 얘네 너 뭐 4의 배수랑 6의 배수 합해서 뭐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 못 만든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 무슨 집합이 있어? 교집합이지. 그래서 교집합은 뭐 해주는 거야? 분배를 해. 분배. 그러면 A3교 A4 그 다음에 A3교 A6 해서 이거 두 개를 모았는데 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인 거를 12의 배수인 거고. 그 다음 3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거를 3의 배수. 3의 배수? 아, 6의 배수. 네, 최소 배수입니다. 6의 배수. 근데 이걸 합하는 거지, 12인 거지. 왜? 12가 6의 배수니까 이거는 6의 배수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큰 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의 배수로 정리가 돼? 6의 배수라고 다 정리가 된단 말이야. 교집합을 써먹으면. 그 우리 백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왜 백이하냐? 전체 집합이 100가지 있으니까 6의 배수 몇 개입니까? 16개. 그 정답이 얼마? 16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 배수 집합이 또 시험에 잘 나와. 집합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책에 있는 거는 똑같아. 오케이. 그럼 우리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명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어차피 아니면 더 쌤 너 유형 중에 모르겠는 유형 같은 거 있어? 쌤 봤을 때 괜찮아? 그래서 우리 또 혹시 지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여유 진도를 조금 나눠놓자. 알겠지?